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흥미로운 자료 속 이야기 함께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던 드라마죠. 신사와 아가씨의 한 장면, 이걸 가져와서 현실의 상속세 문제랑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해요. 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 유증 재산의 상속세 법적 평가 이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할 건데요. 오늘 목표는 이 드라마 속 설정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법적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큰 재산을 유언으로 받으면 도대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이걸 좀 속 시원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드라마 상황 잠깐만 다시 떠올려 볼까요? 그 주인공 박단단 씨 생모 애나킴 씨가 이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산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유언으로 딸을 키워준 전 남편의 현재 부인 타현실 씨한테 100억, 그리고 그 전 남편 박수철 씨에게 또 100억, 그리고 친딸 박단단 씨에게 100억, 이렇게 총 300억 원을 남기기로 하거든요. 네, 정말 드라마틱한 설정이죠.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차현실 씨랑 박수철 씨, 이분들이 받는 100억 원. 이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또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자, 이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네, 그게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내야 합니다. 예, 법정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유언으로 재산을 받으면 법에서는 이런 분들을 수유자라고 하거든요. 이 수유자도 상속세를 내야 해요.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다. 그러면 상속인이랑 똑같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법정 상속인이 아니어도 유언이면 내야 한다. 네, 그래서 드라마에서 차현실 씨랑 박수철 씨, 애나킴 씨 법적 상속인은 아니지만 유언으로 재산을 받으니까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 각자 받은 100억 원, 여기에 대해서만 세금을 각자 계산해서 내면 되는 건가요? 이게 뭐랄까, 제일 그냥 상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차현실 씨 100억에 대한 세금, 박수철 씨도 100억에 대한 세금. 딱 이렇게. 바로 그 지점이 우리나라 상속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또 때로는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해요. 상속세는요, 개인이 받은 재산 크기, 그것만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여기서는 애나킴 씨죠. 이분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 이걸 기준으로 먼저 세금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전체요? 네, 전체. 이게 다른 나라 방식하고 좀 다른 한국 상속세만의 특징 중 하나예요. 다른 데서는 그냥 각자 받은 만큼 내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는 그 전체 파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딱 정합니다. 와, 그건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 그럼 차현실 씨나 박수철 씨가 받은 100억뿐만 아니라 애나킴 씨가 남긴 총 300억. 이걸 다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 야, 그렇게 되면 세금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각자 100억만 생각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현실 씨, 박수철 씨에게 간 200억 원은 물론이고요. 딸 박단단 씨가 받을 100억 원까지 다 합쳐서 애나킴 씨가 남긴 총 300억 원. 이게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개인별로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는 나중에 그 계산된 총 세금을 나누어서 부담할 때 그 단계에서 고려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전체 300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가 대략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원리를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복잡한 숫자 말고요. 그냥 큰 틀에서요. 네네, 좋습니다. 세부 계산은 사실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만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상속 재산, 이게 300억 원이죠. 여기서 시작하고요. 둘째, 여기서 각종 공제를 빼줍니다. 상속세에는 배우자 공제니 자녀 공제니 되게 다양한 공제가 있는데 계산을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 자료에 나온 대로 일괄 공제 5억 원, 이것만 적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 일괄공제 5억 원. 네. 실제로는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원리 이해를 위해 5억 원을 뺀다고 생각하시죠. 셋째, 이렇게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 이게 과세 표준이 돼요. 300억 원에서 5억 원을 빼면 299억 5천만 원이죠. 바로 이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299억 5천만 원. 야, 아직 세율 곱하기도 전인데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상속세율 적용인데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거든요.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됩니다. 50%요? 네, 299억 5천만 원은 당연히 30억 원을 훨씬 넘으니까 이 제일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재산의 절반이 그냥 세금으로 나간다는 건가요? 와, 네, 뭐 세율 자체만 보면 그런데요. 근데 단순히 299억 5천만 원의 50%를 그냥 곱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누진공제라는 걸 적용해줘요. 이게 왜 있냐면 특정 금액을 넘었다고 전체 금액에 갑자기 확 높은 세율을 때려버리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잖아요. 아, 그렇죠. 갑자기 확 뛰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걸 막기 위한 약간의 조정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뭐랄까 세금 할인 쿠폰 같은 느낌? 최고 세율 구간이라도 이 누진공제액만큼은 빼주는 거죠. 아하, 그런 장치가 있군요. 급격한 증가를 좀 막아주는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50% 세율이랑 누진 공제, 이걸 적용하면 대략 세금이 얼마쯤 나오나요? 네, 그 최고 세율하고 누진공제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산출되는 세액이 대략 한 143억 원 정도 됩니다. 143억 원이요. 네, 300억 원 유산에 대한 세금이 약 143억 원이라는 거죠. 와, 143억 원.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데요. 아니, 300억이라는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놀랍지만 세금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한 가지 더 고려할 게 있습니다. 또 있나요? 네, 바로 신고세 공제라는 건데요. 상속이 시작된 날, 그러니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 기간 안에 상속세를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계상된 세금, 아까 그 143억 원 있죠? 거기서 3%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아, 6개월 안에 빨리 내면 3% 혜택을 주는 거군요.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그렇죠. 일종의 인센티브죠. 그래도 143억 원에 3%면 이것도 꽤 되겠는데요? 신고세 공제까지 다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상속세 총액은 대략 한 13억 8천억 원 후반대, 뭐 약 13억 9천억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와, 약 13억 9천억 원. 물론 이거는 이제 다른 복잡한 변수들은 다 빼고 드라마 설정이랑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추정한 금액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규모죠. 300억 원 유산에 대해서 거의 14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정말 엄청나네요. 드라마 속 이야기지만 현실 법을 딱 대입해 보니까 이 부의 이전이라는 게 얼마나 큰 세금 부담이랑 직결되는지 그냥 확 와닿습니다.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 왜 중요하냐면요. 혹시라도 뭐 미래에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받게 되시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남겨줄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세금이라는 변수, 이걸 절대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거든요. 맞습니다. 단순히 누구한테 얼마 줄까? 이 문제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 드라마 사례가 딱 두 가지 핵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도 상속세 대상이라는 거. 둘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상속세는 개인이 받는 몫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 네, 그 전체 기준. 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높게 느껴질 수 있고 실제로 납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애나킴 씨가 이런 세금 문제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유언을 남겼다. 그러면 박단단, 박수철, 차현실 씨는 갑자기 총 14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물려받은 재산이 뭐 부동산이나 현금화하기 어려운 비상장 주식 이런 거라면 더 곤란해지는 거고요. 어떻게 잘 넘겨줄지 계획하는 거, 이것도 정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남기시는 분 입장에서는 단순히 누구한테 얼마 줘야지 이걸 넘어서 상속세 부담까지 고려한 계획을 세우는 게 현명하죠. 뭐 미리 증여를 좀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상속세 낼 돈을 미리 좀 마련해 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방법들이 있군요. 물론 뭐 각 방법마다 또 장단점이 있고 다른 세금 문제가 따를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오늘 신사와 아가씨 사례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건 법정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줘도 상속세는 나오고 그리고 그 세금은 개인이 받은 돈 기준이 아니라 전체 유산 기준으로 계산되어서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이 사실이네요. 네, 핵심을 잘 요약해 주셨네요. 유증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원칙, 그리고 전체 재산 기준 계산 방식,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돼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엄청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전에 세법을 좀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 재산 상속이라는 게 단순히 뭐 감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정말 현실적이고 아주 복잡한 세금 계획의 영역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본 것처럼 큰 재산 상속에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세금이 따라붙잖아요. 이런 현실을 생각했을 때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이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고 준비할지 이 고민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기시거나 혹은 받게 될 입장이 된다면 이 상속세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시겠어요? 그냥 내야 할 세금이구나 하고 마실 건가요? 아니면 미리 좀 관리하고 대비할 부분은 없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겠어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